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드디어 어제 이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르는 탄핵 소추안이 저적의원 미달로 투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이 됐고요. 두 개 다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다 그래서 물론 스님이 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되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나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 당에다가 우리 당이 뭐래요? 국민의힘에다가 위임을 하겠다 위임장을 썼습니다. 그럼 대통령 권력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이 굉장히 불안하고 매주 윤석열 퇴진 사태 이제 정말 조금씩 이렇게 모락모락 타는 그 불길에다가 그냥 휘발유를 갖다가 아주 유조차로 그냥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야 어찌 됐든 뭐 이번에 계엄 선포하면서 광고선 국회하고 뭐 장하고로 간 것도 아니고 먼저 간 것은 선관위를 먼저 갔다 그러잖아요. 뭐 부정선거 이게 전시나 내란 또는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로 볼 수가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을 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나 내가 가지는 대통령 권력은 이미 당으로 위임이 돼 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이제는 책임총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당에다가 모든 남은 자녀 임기하고 대통령 권한을 갖다가 당에다가 위임을 했어. 위임을 하면 이제 사실은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빨이 이제 안 선다는 얘기죠. 그런 먼 일 다 했잖아요. 건불 10년이라 10년도 못 간다. 화무 11홍이네. 예, 참 2년 반 조금 하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스님이 애초에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 이 정도 운이면 오화대운에 떠서 이 정도 운이면 앞으로 왜 화가 용신이니까 목화토로 계속 2027년까지 가니까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두고 많은 국민들이 야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정말 그때 잘했지. 예를 들어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을 보면 그래. 그런데 그런 운을 가진 양반이 2024년도 4.10 총선에 개패를 당하고 지금 이번에 지금 비상계엄이 뭡니까? 국민들은 지금도 어리둥절해요. 뭐지 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도 아니고 비상계엄 놀이도 아니고 마치 민방위 훈련 같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거지 민방위 훈련. 스님이 하는 그런 비상계엄은 정말 국회를 장악하고 또 언론사, 방송국 다 장악하고 군대 장악하고 해서 또 뭐 어떤 조금 부정스러운 정부 요인들 가서 전부 체포 구금하고 뭐 이거 탱크가 무슨 뭐 무장 군인이 막 진을 치고 탱크가 왔다 갔다 하고 장갑차가 막
할 것 없이 헬기가 막 날고 아주 그게 전시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79년도 10월 27일 비상계엄 발표됐을 때 전두환 대통령 비상계엄 발표됐을 때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비상계엄 선포라고 할 수도 없어. 이것은 도대체 이게 좀 뭐 하는 거지? 완전히 자다가 봉창 뚫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업자득이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쏟아놓은 우유 내가 닦든지 먹든지 다시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저지른 것. 나로 인해서 빚어진 일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내 자신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에 의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잘했어요. 일단 당에다가 나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이제 책임 총리. 한덕수 총리가 이제 할 일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한동훈, 브러더스인가요? 하여튼, 이제 한동훈 대표도 할 일이 상당히 막중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양 어깨가 좀 무거울 거예요.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이제 속전속결이에요. 빨리빨리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 당정이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대통령은 그동안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은 당과 소통이 정확하게 안 됐다고 하면 이제는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났으니까 이제 책임 총리 한덕수 총리가 당정 화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민생 안정을 바꿔야 된다. 이 지금 들불처럼 번지는 이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이 규탄 또는 퇴진 뭐 이런 거 탄핵 이런 거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에 하루라도 빨리 민심을 잠재우고 하려면 굉장히 지금 시급합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또 기회를 놓치고 당과 정이 또 어쩌고 친윤 찾고 친한 찾고 뭔 이런 정말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한덕수 총리 다행히 스님이 볼 때는 다행히 그래도 운이 좀 있네요. 49년 금년에 76세입니다. 76세 49년 6월 18일 풀었고 신시가 아닐까 그럽니다. 시가 없을 때 이렇게 됩니다. 기축, 경호, 기묘. 기토가 월에 오중기토에 통근을 하고 오중기토에 또 기축에 오중기토에 통근하고 오중정화를 들어가니까 병기정 정화를 들어가니까 이 사주는 신앙은 사주다. 신앙사주다. 신앙은 뭐죠? 용관이죠. 용관. 그래서 묘목을 갖다 용신으로 봤습니다. 목이 용신이다. 목이 용신이면 수는 희신일 거고 금은 기신이고 토는 후신이고 그 다음에 화는 약신이다. 이렇게 보는 수목화운에 발복하고 토구문인데 토구문도 자 술토는 오수 화국이 생기겠죠. 신금 18개월을 빼면 또 미토는 묘미 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진토는 진토생금 신진수가 되겠죠. 신자진 삼합이 되니까 이건 좋습니다. 축토만 개수 18개월 빼고 생금이니까 축토 생금 금목이 되니까 이것이 조금 불편하고 해와 토에다가 불은 굉장히 약해지고 그러나 여기는 진토 같은 경우에는 불은 약해진다 손 치더라도 진토생금 생수니까 토생금 금생수니까 결국은 살인
식신생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재관인생, 재관인. 그럼 비식재, 진토생금생도 비식재, 예, 이렇게 봅니다. 신앙사주고 용신은 관이고 관은 묘목이고, 그래서 수목, 목은 용신이고 수는 희신이고, 금은 비신, 토는 구신, 그 다음에 이제 화는 금이 벽이니까 화는 약신이다. 그래서 수목화 우운에 발복을 하는데, 토가 부신인데 부신 중에 축토를 제외한 술토는 오술 화국이 생길 것이요, 미토는 묘미와 오미압이 충미충이 생길 것이요, 진토는 진토생금 신진수가 되니까 뭐 이것은 나쁘지 않다. 다 좋은 운으로 봐진다. 운이 참 잘 떴네요. 여기 이후에 5, 6, 7, 8, 9, 5, 6, 7, 8, 9, 10, 11, 11세 후부터 이제 사중 병화 들어오면서부터 운이 참 잘 떴네요. 물론 14세 이후 15세 무토가 떴습니다. 무토는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만 좀 약간 좋은 운이. 예. 거기다 이 사주는 지금 진상관이에요. 진상관이 아니라 이제 일주보다도 상관이 더 강할 때는 진상관이라는데, 이 사주는 식상이 태왕이다. 특히 상관이 태왕이다. 자, 상관이 태왕하다. 그 어떻습니까? 상관은 관을 그건 건데, 여기 상관이 관을 그거기 때문에, 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운에는 관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았고 병원 갈 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관록에 지장이 있는 그런, 이거 뭐야, 상관이야. 식신이 아니고 상관이 엄청 머리가 샤프하다. 엄청 영리하다. 우리가 한독수 총장 말도 굉장히 잘해요. 원래 이 양반은 경기고 나와가지고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또 4학년 때 졸업을 했더라고요. 4학년 때 행시를 합격을 했더라고요. 4학년 때. 행시 합격. 공부 잘했습니다. 서울대 상대가. 경기고 나와갖고 서울대 상대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행시 합격했다면 아주 제대로 쫙 그 코스를 밟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관료로, 이제, 96년 특허청장을 시작으로 해서, 아무튼 서울대 경제학과 또 졸업할 때도 72년도에 서울대 상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이 영리 샤프한 머리를 충분히 써먹었다. 96년도부터 특허청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또 어떤 비서관을 하면서 쭉 오다가 96년부터 특허청장으로 시작해갖고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의 또 마지막 국무총리까지, 이번 2022년도 또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까지 그렇게 지금 겸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수목화군의 발복인데 현재 운은 뭘까? 74세, 작년, 재작년 2022년도 2022년도 생일 후부터 임수, 그 전에는 해수, 잘 들어왔잖아요. 잘 들어왔죠. 수목화에 잘 들어왔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갑니까? 74, 75, 76, 77, 78, 79, 79세까지 갑니다. 79세면 금년이 지금 갑진년입니다. 내년이 을사년, 병오년, 정민년. 요거 이제 76세, 7세, 8세, 79세 생일까지 가요. 여기까지 간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봐보세요. 진토 뭡니까? 문서 떴습니다. 진토생금 신진수라 다행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걸 안 했으면
이번에 내각 총사퇴에 회장이 됐을 거라고. 근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비록 탄핵 소추안은 부결이 됐지만은 내가 가지는, 대통령이 가지는 모든 권력, 임기를 포함한 모든 권력을 갖다가 우리 당에다 위임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책임 총리 플러스 여기서 이제 한 대표하고 이제 이 당을 끄집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상당히 지금 불꽃이 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방만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일어나 버려. 정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태 싸우는 어떤 보수의 어떤 힘이 완전히 와해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괴멸이 되볼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빨리빨리 수습을 하고 그동안 한동훈 대표 뭐 해보고 민심을 소리를 듣고 뭐 어떻게 하겠다.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민심이 하루라도 안정을 가져가고 또 민생을 갖다가 빨리빨리 챙기는 정책을 발표를 해야 돼요. 굉장히 급합니다. 물론 외교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또 그래도 아직은 계시니까 외교 문제는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제 담당을 하더라도 일단 국내에서는 국민 안정이 민생 안정이 가장 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당과 정이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또 친유 찾고 친한 찾고 그러면은 다 죽을 맛이요. 무조건 자멸이요. 공멸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뜻을 하나로 뭐 친유, 친한 이런 거 찾지 말고 일단은 당과 정 또 국민의 힘이라는 대통령 위임 권한을 갖다 어디를 줬어요? 우리 당에다 줬습니다. 국민의 힘에다 줬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잘해야 한다는 얘기요. 그 당 대표가 누구요? 한동훈 대표. 지금 또 누구요고? 원내대표 추경호 이거 또 사퇴한다고 지금 뭐라 그래서 하는데 글쎄요 이런 시기에 사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한번 이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책임 총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라고 보면은 한두수 총리의 운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끄집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천만 다행입니다. 여기 넘어서면 구정세모 을목이에요. 근데 을목이 꼭 좋냐? 그건 또 을경금이요. 을경금은 금극목 그럴 거 아니에요. 금생수 수국화 약신까지 치는 운이라 여기까지는 좀 그러거든요. 여기서 하와 만만치 않네요. 물론 대우는 임수 들어왔어요. 저기 누구도 한동훈 대표도 기원금 하나 들어왔죠. 두 분 다 한덕수 총리나 지금 저 누구냐 한동훈 대표도 다 천간에 하나씩 떴습니다. 좋은 운들은. 지금 1년 운에서 상당히 지금 휘둘리고 있는, 오히려 여기가 더 운이 더 낫네요. 진토생금 생수가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을목 들어오면 을경금 금국목 여기도 조금 관제구설 망신수 여기가 뭐 사중 병화 가야 이런 운들 가야 이제 좋아질 건데 병을 제거는 야군이니까 근다고 보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 그 다음에 지금 한덕수 총리 두 분이 가장 시급한 것은 얼른 당정이 화합을 해야 된다. 얼른 거의 매일 만나야 돼요. 거의 매일 아주 당정이 빨리빨리 해요.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요. 살아도 민생, 죽어도 민생.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요. 그래도 민심이 뭐라 그럽니까? 천심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다행인 것은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운이 살아있다는 그거예요. 스님이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다행이다.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을 정도의 운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단은 모든 것을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다가 위임한다고 했으니 이제 그걸 받은
한동훈 대표나 또 지금 그 밑에 이제 대통령 권력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총리는 당 대표하고 빨리 당정 화합을 빨리 해서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민생 안정을 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다른 게 없어요. 일단은 조국 대표는 12월 12일 날 상고심 재판이 있다니까 그걸 확실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연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도 말 것도 없어 받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항소심 들어갔잖아요. 공직선거법 항소심인가요? 결정됐잖아요. 그럼 그 633이면 내년 3월달, 3, 4월달이면 항소심 결과가 나오겠죠. 뭐 최고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아마도 2025년도 연말까지는 조국 대표나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나 그동안 있었던 사법 리스크가 과연 유죄냐 무죄냐 뭐 형량을 떠나서 정말 그동안에 무도한 검찰에 의해서 야당에서 탄압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비리를 갖고 당으로 갖고 끄집고 들어와 갖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정부를 갖다가 흔들고 발목을 잡고 정말 이것이 맞냐? 어떤 것이 맞냐? 그래서 늦어도 뭐 탄핵이 됐든 또 뭐 4년 뭐 개헌을 해갖고 4년 뭐 연임제를 했든 말았든 일단 내년 연말까지 무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한 구절이라도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모든 것을 해야, 왜냐? 지금 조기 대선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조기 대선 한다면 지금, 뭐야, 조국 대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지금 시끌사끌하니까 다음으로 연기해 주시오. 연기해갖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번에 탄핵이 통과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탄핵 통과하면 6개월 안에 지금 조기 대선 치러야 되고 투표 지금 그달 30일 안에 앞으로 아무튼 간에 70일 안에 모든 게 다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쩝니까? 두 분 다 사법 리스크,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죄짓고 지금 해갖고 1심, 2심까지 가 있는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사법부,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예요. 사법부가 액면 그대로 뭐 가감 없이 이제 사법부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재판을 할 거 정시에 재판을 하고 뭐 이유가 있어서 뭐 어쩌고 연장하고 어쩌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633년 633을 거의 정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 판결이 나와야 돼요. 좌우지간에. 그래 놓고 나서 개헌을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다. 거기까지는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대표가 잘 당과 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야 민심이 동요하지 않고 그나마도 또 차기 어떤 또 대통령으로 선출을 된 사람의 어떤 우리가 또 의지를 해보고 희망을 가져보고 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무튼 천만다행인 것은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책임 총리로 일을 할 수 있는 과거에 그 경제 관료로서 행정 관료로서 어떤 그런 커리어도 있지만 운을 봤을 때도 크게 나쁘지 않다.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